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났습니다. 그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비정규직 숫자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드디어 비정규직이 8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스스로 비정규직 제로라고 취임 초기에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비정규직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 차이가 없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문제는 숫자는 역사상 최악으로 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이는 157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예. 안동대학에서 예. 그 정년 관계없이 평생 그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고 첫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직무급으로 하는 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맞춰서 줘야 된다 해서 소위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좀 없애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제가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공공기관 부분은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분야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줄여나가고. 아니, 공공기관도 지난번에 인국공 사태 같은 거 보면 비정규직이 있던 분들을 바로 정규직 전환하는 그거는 청년들이 싫어하거든요. 잘못한 거죠. 그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 분야는 여러 가지 그 관에 대한 조달 납품 분야라든지 또는 어려운 경우에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등을 줄여나가는 어떻게 줄여나가냐? 아니 어떻게가 아니고 그거는 줄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런 데에다 정부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그다음에 파견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내 도급이라고 있습니다. 사내 도급. 이 중에 가장 보호를 못 받는 비정규직이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히려 사내 도급이 좀 어렵지 않나. 사내 도급이 회사 안에서 어려운 일만 사내 도급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사내 도급이 임금을 차별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기업들이 이거를 직무라는 거를 거의 동일 노동이라는 게 회사 안에서 존재 안 하게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상 동일 노동인데 동일 임금을 안 주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예컨대 무슨 자동차를 만드는데 왼쪽에서 왼쪽 바퀴 끼는 사람 오른쪽 바퀴 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비정규직인데도 임금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거를 회사 기업들이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고. 이런 부분은 사내 도급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정부가 더 임금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고. 그거는 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갈 때 이 사내 도급의 경우에나 아니면 다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임금을 중간 착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경영주가 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걸 떼먹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청업체 사장이 떼먹는다는 거죠. 경영주가. 원청이 하청업체한테 원청이 돈을 줄 때 그 안에는 하청업체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가야 될 몫으로 계산했는데 하청업체 사장이 그걸 다 안 주고 떼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부당한 일인데,
이거는 지금 제도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아니 이거는 네. 이거는 원청업체가 네. 하청업체한테 네. 임금에 대해서는 네. 떼먹지 못하도록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는 직접 주든지 네. 아니면 임금만 별도로 떼가지고 그렇죠. 계약을 하든지 그런 장치들이 보호가 자꾸 돼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비정규직의 슬픔 아픔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사장이 그 돈을 자기가 먹었을 때 예. 그게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계약 그러니까 조건을 만들어 놓자 이런 말씀이죠. 꼭 형사처벌, 그러니까 그래야 아마 꼭 규제가 형사처벌이라기보다 네. 하여튼 이 시스템을 용도를 딱 특정해서 주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네. 그럼 횡령이 되죠. 예.